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분석 생생하게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지만 구인난 지속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구인난이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물류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 여름의 월가에서는 9월이나 10월쯤이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면서 구인난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9월 초 연방정부가 주는 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이 됐고요. 또 학교들이 미 전역에서 개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업들이 채용 보너스를 제시하고 있고 학력, 경력 등 기본 요구사항조차도 이렇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그 9월 채용 공고만 봐도 1,040만 개에 달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실업자 수 76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여전히 실업자 1인당 1.4개의 일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구인난이 심각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을 떠난 500만 명 가운데 330만 명이 55세 이상이고 이들 중에 자연퇴직자 100만 명, 또 조기퇴직자 150만 명 등 250만 명은 사실상 은퇴를 해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구인난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또 JP모건도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지난 2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 부족의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시작을 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이어진 이민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을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월가 이 두 은행의 분석을 종합을 하면 이민 감소 또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서 구인난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지금이 최대 고용 상태에 근접한 그런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월셔널은 아직도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출퇴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때까지는 구인난이 일시적일지 지속될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난 지속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오늘 발표됐던 10월 소매 판매가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반증해 줬습니다. 이와 함께 또 앞으로 경제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될 텐데 어떤 일정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예정됐던 중요한 지표는 오늘 다 나왔습니다.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었는데요.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오늘 증시가 지금 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소매 판매에서 드러난 덕분입니다. 또 월마트나 홈디포 등 그 유통업체들도 3분기 실적을 좋게 내놨고 또 향후의 실적 전망도 괜찮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에 돌입을 합니다. 월화 수요일은 장이 열리지만 목요일은 쉬고요. 또 금요일은 오후 1시에 장을 마칩니다. 즉 1시까지만 장이 열립니다.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끝났고 다음 주 경제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또다시 다가오는 그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지난 10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2개월간 이 문제 해결을 유예했는데요. 그 데드라인이 12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그 자체 추진 사회복지 패키지, 즉 인프라딜 예산안을 놓고 진보파와 중도파 간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채 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 초중순이면 정부 예산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곧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월간은 현재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채 한도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조만간 언제쯤 정부 예산이 고갈될지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기술적인 디폴트가 며칠 생기더라도 미국의 국가 신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 더 지켜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페드의 다음 의장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그 몇몇 상원의원들에게 공지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방금 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4일 내에 발표를 하겠다. 4일이라는 게 이번 주 내를 말하는 건지 이번 주말을 말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하여튼 발표가 가까웠다는 것, 곧 발표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월가는 아직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약간 앞서가기 시작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옐런 장관은 지난 주말에 방송된 그 CBS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제롬 파월이 다시 지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파월 의장이 페드를 운영하는 일, 특히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말이었는데요. 옐런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양한 후보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파월 의장이 공화당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파월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둘 중에 누가 맡게 되더라도 기존의 통화 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월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